신장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신장을 강하게 하는 3가지 과일을 꼭 챙겨 드시고 신부전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의사 친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기, 바로 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평소에 신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마스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죠. 만약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신장 문제를 겪을까요? 왜 때로는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꼈는데도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신장이 손상된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신장 건강은 우리의 일상 식습관과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과일이 우리 신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신부전이 오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신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강하게 하는 3가지 주요 과일,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뽕나무 열매, 즉 오디입니다. 오디라고 하면 많은 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특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릴 때 오디를 따 먹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검고 달콤한 열매는 맛도 좋지만 신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오디는 간과 신장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효능을 발견하고 많은 고서에 오디가 신장을 이롭게 하고 정을 굳건히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오디에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는 신장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특히 비타민 E도 항산화에 도움을 주어 안토시아닌과 함께 신장을 보호하는 3중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그 외에도 오디에는 칼륨, 철, 아연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신장이 대사 과정에서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과 아연은 신체의 다양한 효소 반응에 참여하여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일정 기간 매일 적당량의 오디를 섭취하게 한 후 신장 기능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신장 기능이 다소 약했던 사람들의 지표가 개선되고 신장의 해독 능력도 향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디를 먹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린 오디라면 물에 타 마시거나 죽을 끓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오디는 성질이 차가움으로 비위가 허한 분들은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블랙커런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블랙커런트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이 더 진하고 맛도 더 강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장에 좋은 친구입니다. 블랙커런트의 비타민C 함량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렌지나 사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대량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므로 각종 유해 물질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비타민C는 신장세포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또한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오디의 안토시아닌처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블랙커런트의 식이섬유 함량도 낮지 않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신속하게 체외로 배출시켜 신장의 해독 부담을 덜어줍니다. 칼륨 또한 블랙커런트에 풍부하며 이는 신장의 정상적인 여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장은 필터와 같으며 칼륨은 이 필터가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도와 유용한 물질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내게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블랙커런트를 간식으로 사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블랙커런트는 당 함량이 낮지 않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흔한 과일이죠. 여름철 투명하게 빛나는 포도송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 역시 신장을 강하게 하는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신장은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포도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신장의 작은 조수처럼 신장의 다양한 대사 활동에 참여하여 신장이 이를 더 잘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는 신장의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여 신장이 단백질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포도 속의 칼륨과 기타 원소들도 신장에 유익합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다른 원소들은 신장의 평활근을 포함한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는 신장의 수축과 이완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 신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운데 폴리페놀 물질은 이러한 염증을 줄여 신장 조직을 보호합니다. 고대 의학서에도 포도가 신장의 액을 보충하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껍질에 폴리페놀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약 잔류물이 없도록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포도를 너무 많이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정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 먹어야 합니다. 신부전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들입니다. 신장은 매우 튼튼하지만 기능이 다하려 할 때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량의 이상입니다. 정상 성인은 하루에 약 1,500에서 2,000ml의 소변을 봅니다. 만약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룻밤에 2번 이상 일어난다면 이는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농축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을 충분히 농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소변량이 점차 줄어들어 하루 종일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환자는 처음에는 야간요가 잦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년 후 소변량이 점점 줄어들어 병원을 찾았고 이미 신부전 중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소변량의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상태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옅은 노란색이며 투명합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이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혈뇨로 소변이 고기 씻은 물색이나 차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 결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한 젊은이는 소변색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만 일이 바빠 일주일이나 미루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사구체 신염 진단을 받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하여 치료로 병세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의 소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신호는 몸의 부종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부종을 일으킵니다. 부종은 보통 눈꺼풀이나 얼굴에서 시작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눈에 띕니다. 얼굴이 찐빵처럼 붓고 활동을 좀 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부종이 다리로 번져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한참 동안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부종이나 복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처음에 눈꺼풀만 부어서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리까지 붓자 병원을 찾았고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인 모를 부종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로감과 빈혈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며 어지럽고 안색이 창백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신장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 환자는 장기간의 피로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심장 기능을 검사하고 나서야 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빈혈이 있다면 신장 검사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고혈압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신장과 혈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고 레닌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를 신성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신성고혈압은 일반 고혈압과 달리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신장 손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한 아저씨는 몇 년간 고혈압이 있어 계속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이 항상 오락가락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신장 문제로 인한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갑자기 고혈압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장 관리,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니 평소에 신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식단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신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소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권장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에 수분과 나트륨이 정체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짠지나 절인 고기처럼 염분이 높은 음식은 반드시 적게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적당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하면 질소 노폐물을 많이 생성하여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1에서 1.2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이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오디, 블랙커런트, 포도 외에도 사과, 배, 브로콜리, 시금치 등도 신장에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 오렌지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은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의사의 조언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고당분, 고지방, 고퓨린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고당분 음식은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데 당뇨병은 신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고지방 음식은 고지혈증을 일으켜 신장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고퓨린 음식은 요산을 생성하며 요산이 너무 높으면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사탕, 튀김, 동물의 내장, 해산물 등은 가급적 적게 먹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물은 신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의 세척제처럼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고
결석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500에서 2000ml, 약 7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더 마시고 겨울에 땀을 적게 흘리면 덜 마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이나 요독증 환자처럼 신장의 배수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종이나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섭취량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이 하루 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적절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체질을 강화하고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는 산책, 조깅, 수영, 태극권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산책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면 소화도 촉진되고 몸도 단련됩니다. 매번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깅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 적합하며 처음에는 천천히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태극권은 동작이 느리고 부드러워 호흡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에도 좋습니다. 운동 중 허리 통증, 피로감, 소변색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5회, 매회 3060분 정도 운동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물 남용을 피해야 합니다. 신장은 약물 대사 및 배설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많은 약물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남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입니다. 이러한 약은 진통, 해열에 사용되지만 장기간 또는 과다 사용 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탈수 상태에서는 손상이 더 큽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 예를 들어 겐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카나마이신 등은 신독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엄격히 따르고 스스로 양을 늘리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한약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한약재에는 마도령산, 아리스톨로크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목통, 광방기, 청목향 등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마도령산 신증을 유발하여 결국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을 복용할 때도 반드시 자격 있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하고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검사하여 약물이 신장에 미치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인은 매년 최소 한 번 소변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요질소 등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 검사는 단백뇨, 혈뇨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과 요질소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반영합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비만인,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검사 주기를 더 짧게 하여 3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부전의 두 가지 주요 원인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병은 당뇨병성 신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혈압과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외에도 평소에 스스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사가 병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마음가짐도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정신적 긴장,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의 내분비 및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친구와 대화하기, 여행 등으로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불쾌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즉시 해소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신체 면역력이 더 강하고 질병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실천해야 합니다. 흡연은 신장에 큰 해를 끼칩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신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부전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신장에 손상을 줍니다. 남성은 하루 25g, 여성은 하루 15g의 알코올 섭취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는 남성 750ml, 여성 450ml 이하입니다. 소주의 경우 남성 25ml, 여성 15ml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장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 운동, 약물 사용, 건강검진 등 여러 방면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장에 좋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신부전의 전조 증상을 경계하며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의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